안녕하세요. 차트메이트입니다. 진리카를 바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리플레이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핵심 선부터 평소처럼 그어보도록 할게요. 최고점 종가 자리에서 마그넷을 키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반등 나온 자리 내려가다가 그리고 또 반등 나온 자리 그리고 반등 나온 자리 여기도 마찬가지죠. 여기도 반등이 이제 세게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보조로 좀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반등은 좀 세게 나왔거든요. 그게 뭐 하루 이틀 3일 이 3일 안에 모든 움직임이 다 나오긴 했지만 핵심 구역을 여기까지 잡기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거기 꼴이 나왔던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해두고 이거는 보조로 그냥 보조 역할로서 익절할 수 있는 자리로 좀 사용하도록 할게요. 영역을 먼저 잡아보도록 할게요. 항상 순서는 똑같죠? 최고점 자리 그었던 곳이랑 짧으면 이 정도, 길면 이 캔들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종가가 이 캔들 기준으로 하면 밑으로 잡아야죠. 그래서 밑에 걸로 이렇게 잡아두겠습니다.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센트를 좀 줄이려면 이 캔들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. 이 구역 종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. 여기도 종가에다가 놓고 여기는 이제 여기 구역 이 캔들 그리고 여기 캔들 해서 이렇게 양쪽을 다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. 퍼센트는 6%. 근데 여기는 그러면 이 캔들까지 하면 되겠네요. 여기 캔들에 종가까지 놔두면 한 10% 정도 되겠네요. 이 긴 꼴이 나왔던 종가까지 이렇게 올려두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종가 그리고 여기 이런 종가에다가 놔두면 위로 할 건지 아니면 이런 꼬리를 잡을 건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. 그러면 퍼센트는 우선 항상 켜져 있어야 되고 이 아래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5, 6%밖에 안 되고 이 위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위아래로 잡으면 10% 정도 잡히거든요. 사실 이렇게 보니까 굳이 여기다가 놔야 할 필요도 좀 없을 것 같긴 해요. 최대한 내리셔도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. 이거를 여기까지 내린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어 보여요. 길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?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이렇게 잡고 이 위로 잡으면 되겠죠? 아래는 대충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로 핵심 영역은 좀 잡고, 이제 중간에 보조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그어 놔 볼게요. 여기도 이제 보조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고,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을 좀 잡으면 되겠죠. 이런 식으로. 보조를 잡으면 될 거고, 뭐 여기는 지금 딱 이 구역 정도 되겠네요. 요거 캔들 해서 이렇게. 높게 잡는다라고 하면 이렇게인데 여기랑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.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퍼센트를 좀 늘리고 싶으면 위로 늘리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서 아래로 퍼센트를 늘려서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좀 늘리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. 그 이 캔들 사이에 중간에 좀 있는 게 제일 좋으니까 기준만 딱 하나 잡아서 그 위로 올렸을 때 이 영역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내리는 쪽이 더 낫죠.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. 여기도 보조를 좀 잡으면 이런 라인이겠죠? 여기. 이런 라인이 이제 보조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이거 진리카 자체는 지금 여기도 27% 사이사이에다 이제 무조건 넣고 싶다라고 하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추세선을 좀 그어보도록 할게요. 추세줄은 여기 저점,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어보면은 서포트 라인이죠. 이 서포트 라인은 현재 잘 지켜주고는 있는 상태예요. 어떻게 보면 매수하기도 가장 좋은 영역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라인이고, 뭐 이걸 로그를 끈다고 하더라도 로그를 끄면 이제 조금 영역이 좀 남네요. 그래도 이제 핵심 지저 영역에 속해 있다라는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단기 추세를 보면 이거는 좀 짧은 단기예요. 단기 저항선이라 실질적인 저항선은 한 이 정도 되겠죠. 여기서 여기를 하면 아직 나중에 있을 만한 선이고 가장 최근 걸로 좀 잡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 이 정도 되겠네요. 어떻게 보면 한 번은 뚫었고
거길 좀 지지받고 있는 그림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4개의 선을 다 잡게끔 채널을 그어버리면 아직은 하락 채널을 돌파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. 이런 게 사람들마다 관점이 달라지는 그런 선택인 것 같습니다. 이 꼬리를 다 잡을 건지 아니면 여기서 말 그대로 고점과 고점, 그 다음에 고점과 다음 고점을 잡는다면 여기도 아마 추세는 못 뚫었을 것 같아요. 관점이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. 사람마다 찍는 구역이 다르면 관점이 아예 바뀌거든요. 여기는 한번 채널로 좀 바꿔볼게요. 그러면 여기 상단은 이렇게 좀 잡으면 되겠죠? 이런 상승 채널을 좀 갖고 있고 여기만 지켜주면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비트가 좀 떨어지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지만 그러면 이제 또 피보나치도 한번 써본다라고 하면 가장 쉽게 써볼 만한 건 이렇게죠.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싶으면 이 정도? 그러면 1값은 날봉 핵심 지저 상단에 있고 0.618 자리는 이번에 거의 왔다고 봐도 되겠지만 보조 영역으로 그었던 영역 안에 이 파란 색깔 선 있죠. 거기에 또 이제 겹치는 가격이 되네요.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0값, 1값, 2값을 잡으면 이 148원? 딱 왔나요? 딱 148원 왔네요. 왼쪽 위에 보면 고 옆에 148 써있죠? 그래서 이거는 딱 우선 1대1 값은 왔다. 너무 정확하게 와가지고 여기도 조금 이렇게 좀 단기 하락 채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그러면 또 두 가지 방향성이 있죠. 지금 상승 하락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관점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게 끝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1값이 방향성은 두 개죠. 이런 식으로 고정받고 내려간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자체가 이런 식으로 아직은 깨지지 않은 한미 어디로 갈지 이제 모르는 파란 색깔로 놔볼게요. 아직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다. 큰 틀에서는. 이렇게 내린다고 하더라도 아직 위로 가는 거에 대한 흐름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. 근데 이건 또 있네요. 만약에 이거를 1값으로 잡아버리면 이제 여기 이 저점이 깨지면 관점은 아예 깨지거든요. 여기서 당장 중요한 거는 이 가격, 이 107원이 안 깨지면은 상승 파동이 계속 유지가 돼요. 아직은 1.618을 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1값을 깬 게 아니거든요. 파동으로 따졌을 때 그냥 대충 찍었어요. 이 3파동, 그러니까 4파동, 이 4값, 아직 여기가 3값이 여기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4값이 지금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. 4값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1값 미치로 왔기 때문에 파동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3값이 나온 상태가 아니어서 여기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어도 상관없어요. 다만 이게 하나의 상승 파동처럼 5파동을 그리려면 이 2값은 안 깨지면 된다라는 거죠. 107원이.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시로 설명했던 건 좀 지우고 그렇게 했었을 때 이 관점은 또 언제 깨지냐? 그러면 여기는 79원이네요. 이 관점은 또 언제 깨지냐면 또 여기 1값을 넘어서면 이제 이 관점은 또 깨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어떤 트리거라고 해야 되나? 어떤 조건이 달라지면 관점이 바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런 달라지는 기준점을 갖고 계셔야 돼요. 말 그대로 이게 끝이라고 하면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크죠. 그러면 아까 이 다시 또 날봉 핵심 지저 영역이랑도 겹치는 그 가격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매수 자리긴 한데 그 구역을 이제 빠져나가면 또 다른 제스처를 취해야 되겠죠. 피보나치를 다 위아래 상방이든 하방이든 그렸을 때 다 날봉 핵심 지저 영역이랑 맞고 있어요. 밑으로 떨어져서 이게 하락 파동이라고 하더라도 이 핵심 지저 영역이고 상승 파동의 어떤 값이라고 하더라도 이 핵심 지저 영역에 걸려서 이 핵심 지저 영역으로 딱 기준 잡고 하시면 적절해 보입니다. 그럼 진리칸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